시간이 별로 안 남았네요. 1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수 흐름 좀 보면은 될 것 같은데요. 양쪽 시장 오늘장 상당히 좀 기분 좋은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갭상승 출발해서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장 중에도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안정적인 흐름인데요. 코스피 지수부터 보시죠. 현재 코스피는 고점 부근에서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2200선 회복 종가상으로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전고를 대비 2.51% 정도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2209.22포인트 선에서 마감 앞두고 있고요. 오늘 하루 만에 50포인트, 53.73포인트 훌쩍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긴 양봉 만들어집니다. 양봉은 7거래일 만에 나오게 되는 거고요. 반등 움직임은 지난 금요일에 좀 밀리고 오늘장 반등 흐름으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5일 이동평균선 회복이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긴 양봉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탄력이 굉장히 좋네요. 3.6%가량. 그래서 690... 10월 4일 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이렇게 마감됐습니다. 오늘은 어제가 휴장이었던 관계로 오늘이 첫 번째 거래일이었는데 10월 이만하면 한번 해봄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미국 증시 반등 움직임에서 먼저 힌트 나왔고요. 아시아 증시 전반으로 이렇게 환호를 했습니다. 오늘 중국 쪽, 중국 본토하고 홍콩 증시는 안 열립니다. 휴장이었고요. 그래서 일본만 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일본 나란히 웃는 하루였습니다. 일본 증시도 뭐 특별하게 내부적인 재료보다는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가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훈풍 고스란히 반영이 됐는데요. 니케이 225 지수 3% 가까운 급반등이었습니다. 2.96% 오름세 나타내면서 26,992.21엔에 거래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는 27,000선 부근까지 바짝 다가서는 흐름을 나타내주면서 일본 증시 지난 6월에 기록했던 저점 부근 이 지지력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박스 이탈이 일본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또 본 궤도까지 올라서려는 흐름 27,000엔선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으로 오늘장 기분 좋게 마감됐습니다. 일본 증시는 갭상승 아니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좀 밀리면서 출발을 했다가요. 밀리진 않았네요. 일본 증시도 지금 일봉으로 바꿔보니까 갭상승이 맞습니다. 그리고 패턴이 점점 고점을 높이면서 우리 증시와 비슷하게 양봉 길게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은 환율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장 원달러 환율은 상승과 하락 왔다 갔다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2원 80전 정도 밀린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장 초반에 오전장 한 1시까지만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은 오름세였습니다. 오름세였다가 1시 이후에 하락으로 돌아서서 오늘장 저점 부근에 마감이 됐고요. 지금 원달러 환율 마감가 나온 것은 3원 70전의 하락입니다. 1426원 50전에 거래 마친 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마감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10월 개장 첫날인 오늘 미국 증시가 간밤에 반등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훈풍이 불어든 하루였습니다. 네, 시장의 불안한 요인들이 아직까지는 남아있지만 그래도 그간의 낙폭을 다소 회복하면서 마무리해줬는데요. 그럼 오늘 코스피 시장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 분봉 차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5일선을 회복해줬는데요. 장 출발과 동시에 1%대 갭 상승하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오전장에 이렇게 대체로 견조한 흐름 보이다가 11시 구간에 다소 한번 쉬어가는 흐름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어서 계속해서 상승 탄력 이어갔습니다. 막판까지 2210선에서 등락 반복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하지만 2209포인트에서 거래 마감해줬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기관이 마지막에 매도 물량 늘리면서 매도 우위 보였는데요. 외국인이 크게 샀습니다. 막판까지 2,181억 정도 순매수세 유입됐고요. 개인이 2,067억 정도 매도 우위 연출했습니다. 막판까지 개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 넓히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의료정밀 섹터가 가장 크게 올랐는데요. 핵무기 이슈가 부각되면서 오늘장 한컴 라이프케어가 20%대 급등했습니다. 그러한 효과로 의료정밀 섹터가 5.7%대 가장 크게 올랐고요. 이어서 기계 섹터가 3.9% 가까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어서 전기전자 섹터 3.8% 정도 크게 올랐는데요. 오늘 외국인 쪽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으로 매수 물량 키우면서 오늘 업종지수 상위로 등락했습니다.
이어서 철강금속 섹터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제철 오늘 크게 오르면서 3.7% 이상 올랐고요. 이어서 화학 섹터도 3.33% 정도 올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하락업종 보겠습니다. 오늘 서비스 섹터가 가장 큰 폭으로 내렸는데요.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가 낙폭을 키우면서 하락 마감한 효과로 서비스 업종 0.9% 가까이 내렸습니다. 이어서 음식료품 섹터와 통신 섹터, 이렇게 경기 방어 업종들 오늘 대체로 부진한 흐름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 대체로 상승으로 전환됐는데요. 먼저 반도체 종목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간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하면서 오늘 매수세 들어왔는데요.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 파운드리 포럼에서 1.4 나노 공장 도입 발표로 나노 공정 분야 경쟁 우위를 선점했다는 이런 효과에 급등했습니다. 삼성전자가 3.9% 넘게 상승하면서 55,200원 회복해줬고요. 이어서 SK하이닉스도 동반해서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3.7% 가까이 올리면서 86,20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주 보겠습니다. 마감 시간과 이어지면서 막판에 매수세가 더 들어왔는데요. 가장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이 4.2% 넘게 올렸습니다. 44만 4,500원의 종가 형성해줬고요. 이어서 LG화학도 외국인 쪽 매수 물량 들어왔습니다. 3.5% 이상 오르면서 55만 5천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삼성 SDI도 1.8% 가까이 올랐습니다. 55만 6천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 보겠습니다. 견조했던 9월 미국 자동차 시장 수요 발표에 이어서 오늘장 현대차와 기아 동반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대차가 1.7% 가까이 올리면서 17만 9,500원 터치했고요. 이어서 기아도 1.25% 올려서 72,8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인터넷주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시총 상위주 가운데서 가장 크게 내렸는데요. 먼저 네이버 보겠습니다. 종가까지 8.8% 가까이 하락하면서 17만 6,500원에 18만 원 아래에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북미 중국거래 플랫폼 인수 소식이 있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매도 물량 크게 나오면서 오늘 장 18만 원 선 이탈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도 상승 출발했다가 후반부에 낙폭 커졌는데요. 막판에 2.1% 가까이 하락하면서 5만 6천 원 이탈한 5만 5,9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겠습니다. 오전부터 보합권 등락 반복했는데요. 막판까지 그냥 강보합권에서 거래 지켜줬습니다. 81만 1,0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정유주 관련한 소식으로 이번 주 산유국들의 산유량 목표치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에 오펙 플러스가 대규모 감산을 합의할 거란 전망에 국제유가가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WTI는 5% 넘게 올라서 8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이렇게 유가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감산한 결과 조만간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다시 한번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오늘장 정유주 쪽으로 매수세 유입됐는데요. SK이노베이션이 7.3% 넘게 올랐습니다. 15만 4천 원 터치하고 종가 마감했고요. 이어서 S-오일 쪽으로도 3% 넘게 올랐습니다. 8만 3,600원 터치해줬고요. 이어서 GS와 GS글로벌, 한국석유 쪽으로도 매수세 유입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중앙에너비스 5% 이상 올랐고요. 흥구석유 쪽으로 음봉 전환되긴 했지만 8%대 올리면서 5,95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에이프로젠 그룹주들 오늘 전체적으로 상승세 보였는데요. 먼저 에이프로젠 제약이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를 흡수 합병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에이프로젠 제약과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가 2대1 비율 합병될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서 에이프로젠 제약의 사명 또한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로 변경이 되고요. 이렇게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의 에이프로젠 제약 지분도 60% 정도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그룹주들이 바이오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거란 기대감 받으면서 오늘장 강세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에이프로젠 제약이 19% 이상 급등세 연출되면서 575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이어서 에이프로젠이 3% 가까이 올렸습니다. 983원 터치했습니다. 이어서 에이프로젠 역시 6.5% 가까이 올리면서 394원의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3.59% 정도 상승했습니다. 24포인트 올렸고요. 696포인트에서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2%대 갭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690선을 바로 오전 중에 회복해줬습니다.
이어서 장중에 외국인 쪽이 매수 물량 늘려가면서 상승세 견조한 흐름 이어가는데요. 막판에 3.5%대 오름세 보였습니다. 이렇게 5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거래 마치면서 종가 696포인트에서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인이 순 매도 위 보였는데요. 개인 쪽에서 1,814억 정도 크게 팔았습니다.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 매수세 유입됐고요. 외국인이 597억 정도, 그리고 기관이 1,326억 정도 사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상승 탄력 강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약바이오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 넘게 상승 탄력 보였고요. 68,5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HLB가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4.7% 가까이 올리면서 44,850원 터치했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 제약 쪽으로도 매수세 유입됐는데요. 1.2% 넘게 올리면서 64,9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2차전지 소재주 보겠습니다. 먼저 에코프로비암이 후반부 들어서 탄력이 조금 더 좋아졌는데요. 4.88% 올리면서 92,400원 터치해줬고요. 이어서 LNF 역시 2%대 오름세 보였습니다. 오늘 상승하면서 18만원에서 다시 한번 회복해줬고요. 종가 18만 1,400원에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에코프로도 1.38% 올렸습니다. 11만 7,3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임주들이 대체로 상승하는 분위기였는데요. 그 가운데 하반기 실적 기대감 받으면서 펄어비스가 3%대 오름세 보였습니다. 48,10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이어서 카카오게임즈 역시 좋았습니다. 2.8% 넘게 올리면서 43,85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엔터주들이 강달러와도 실적 기대감 수혜받는 가운데 오늘 JYP한테가 강했습니다. 장중에 하락으로 전환된 모습도 보였지만 그래도 1.3%대 상승세 지켜줬고요. 59,6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총 상위 10위권에 진입했는데요. 오늘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의 판권 확대 소식 나오면서 해외 시장 확대 기대감 받았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2.5% 이상 올리면서 68,200원의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특징주 보겠습니다. 오늘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오름세로 마감했는데요. 삼성전자의 ARM 인수 관련 논의를 앞두고 지난 1일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ARM의 최대 주주인 소프트뱅크 측의 의사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오늘 또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에서 나노공정 도입 계획 발표하면서 강한 상승세 보였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삼성전자와 ARM 파트너사들 전체적으로 상승 탄력 다시 한번 이어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달 26일에 상장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상한가로 거래 마쳤고요. 막판까지 13,7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가온칩스와 넥스트칩, MDS 테크로도 강한 매수세 유입됐고요. 또 코아시아와 AD 테크놀로지, 이런 ARM 관련주로도 상승 탄력 이어받았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거래일 대비 2.5% 이상 올렸고요. 현재까지 7포인트 오른 289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25계약 정도 사고 있고요. 기관이 202계약 정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 쪽에서 소폭 매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8계약 정도 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